안녕하세요. 오늘은 C리미티드 투자를 혹시 생각하고 계신 당신을 위해서요. 보내주신 C리미티드 3대 투자 리스크 분석 보고서 내용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성장세는 진짜 매력적인데 그 뒤에 숨어있는 위험 요인들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? 네, 맞습니다. 실리미티드가 보여준 성장은 정말 대단하죠. 근데 이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잠재적인 위험을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죠. 네, 오늘 저희가 그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한 3가지 핵심 위험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. 첫째가 이커머스 경쟁 격화 문제, 그리고 핀테크 사업의 신용 리스크, 마지막으로는 역시 주가가 좀 높지 않나 하는 부담감, 이 3가지입니다. 네. 이커머스 경쟁, 핀테크 리스크, 그리고 밸류에이션. 딱 핵심이네요. 그럼 첫 번째, 이커머스 경쟁 심화부터 시작해 볼까요? 쇼피가 동남아랑 브라질에서 점유율이 절반 넘는다 해도 이게 영원할 순 없겠죠? 그럼요. 특히 요즘 그 틱톡샵의 부상이 정말 눈에 띄죠. 이게 그냥 경쟁자가 하나 더 늘었다 이 수준이 아니라 뭐랄까 Z세대랑 영상 콘텐츠를 딱 잡고 빠르게 크고 있어서요. 쇼피 입장에서는 좀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. 틱톡샵이요. 확실히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군요. 네. 그리고 알리바바가 뒤에 있는 라자다도 물류나 공급망, AI 기술에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면서 계속 따라붙고 있고요. 그 외에도 토코페디아, 티무, 쉬인, 아마존까지 경쟁자들이 정말 많습니다. 그렇군요. 경쟁이 그렇게 치열해지면 쇼피는 당연히 물류 투자나 마케팅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. 정확합니다. 그게 단기적으로는 마진에 바로 압박을 줄 수 있고 수수료율 올리는 속도도 좀 더뎌질 수 있겠죠. 더 길게 보면 점유율 지키려고 수익성을 좀 포기해야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. 단순히 점유율 지키는 걸 넘어서 수익성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군요. 이커머스 쪽은 확실히 쉽지 않아 보이네요. 그럼 두 번째, 핀테크 사업, 시머니 쪽의 신용 리스크는 어떤가요? 디지털 대출이 빠르게 크고 있다던데. 네, 씨머니도 성장세가 아주 가파릅니다. 최근 분기 기준으로 보면 대출자가 한 2,800만 명, 대출 잔액은 58억 달러 정도 되니까요. 연체율도 1.1%로 아직은 낮게 관리되고 있고요. 오, 숫자는 좋아 보이는데요? 네,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대출자 대부분이 동남아 신흥국에 계신 분들이고 신용 기록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. 이게 왜 문제냐면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어떤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생각보다 부실채권이 확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잠재적 위험이 있다는 거죠. 신용기록 부족 문제, 그리고 또 규제 변화 가능성도 말씀하셨잖아요.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? 예전에 중국 엔트그룹 사례도 있었다고 하셨는데. 네,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동남아 각국 정부들이 요즘 데이터 활용이나 이자율 상한선 아니면 빚독촉 방식 같은 거에 대해서 규제를 점점 강화하는 추세거든요.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요?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씨머니의 성점세를 좀 둔화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규제 지키느라 비용이 확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. 최악의 경우에는 그 엔트그룹 때처럼 갑작스런 규제 변화가 사업 모델 자체를 흔들 수도 있다는 점. 이걸 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.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리스크죠. 밸류에이션 문제입니다. 2023년에 주가가 한 4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150달러 근처니까 거의 3배 이상 올랐는데 이게 부담이 된다는 거군요. 그렇습니다. 물론 그동안 실적이 좋았고 앞으로도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이 다 반영된 결과겠죠. 근데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E가 100배가 넘고 EV/TTAR은 70배가 넘어가거든요. 이게 동종업계 평균이랑 비교하면 한 5배에서 6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. 와, 5, 6배요? 상당히 높네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이미 C리미티드의 미래 성장성을 너무 높게 평가해서 가격에 반영해 놨다는 거예요. 물론 앞으로도 연 20% 이상씩 계속 매출이 늘고 수익성도 좋아지면야 이 가격이 정당화될 수도 있겠지만요. 그러니까 만약에 실적이 조금이라도 시장 기대에 못 미치거나 아까 얘기했던 경쟁이 더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신용 손실 같은 안 좋은 일이 빵 터지면 주가가 그 높은 기대치만큼 더 크게 확 빠질 위험이 있다는 거군요. 네, 바로 그 점입니다. 높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는 거죠.
이미 주가에 좋은 시나리오가 많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제한적일 수 있고 반대로 작은 악재에도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,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. 네, 오늘 C리미티드 투자를 생각할 때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 할 세 가지 핵심 리스크를 짚어봤습니다. 첫 번째가 이커머스, 경쟁 심화, 특히 틱톡샵 같은 새로운 경쟁 방식의 등장. 두 번째는 핀테크 대출 사업의 신용 및 규제 리스크. 마지막으로는 이미 높아진 주가 수준, 즉 고평가와 그에 따른 변동성 문제였네요. 와, 성장 잠재력도 크지만 이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하는군요. 맞습니다. 샤피, 씨머니, 그리고 게임 사업부인 가레나까지 세 사업부 모두 정말 인상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하지만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 리스크들은 절대로 가볍게 넘길 부분이 아니죠. 특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이런 위험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, 또 현실화됐을 때 충격은 어떨지 충분히 따져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. 네, 성장 가능성과 내재된 위험 사이에서 균형점을 잘 찾아야겠네요. 그렇죠. 그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C리미티드가 만약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세 가지 핵심 리스크를 잘 헤쳐나간다고 해도요, 현재 높은 가치 평가를 유지하고 또 계속 성장해 나가려면 혹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어떤 도전 과제에 직면하게 될까요? 아마 그 답의 실마리는 앞으로 발표될 실적이나 혹은 또 변화하는 시장 경쟁 환경 속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